소비에트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 지구를 시속 18,000마일로 공전 중, 미국 상공을 4회 가로지른 것이 포착됨. 1957년 10월 4일 오후 10시 28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A로켓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올려보냅니다. 인간이 만든 별은 궤도에 무사히 자리를 잡았으며 최초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왔죠. 당시 위성의 신호는 암호화하지 않았기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푸트니크의 첫 신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들이 고작 농업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두 국가는 육지와 하늘을 넘어 우주라는 타이틀로 눈을 돌렸으며 치열한 개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3일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됩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강아지 라이카를 태운 채로 말이죠.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편도로 발사하는 것만 가능했기에 라이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포유류를 태워 우주로 보냈다는 것은 소련의 우주선 기술력에 대한 압도적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의 우주 도달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지만 두 나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동물들이 우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망하거나 가까스로 지구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미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언젠가 인류를 지구 밖으로 보내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은 쉬이 시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행착오였다고 이야기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반면에 이것을 성공시킨다면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1958년 소련에서는 보스토크 계획이, 미국에서는 머큐리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유리 가가린을 태운 채 성공적으로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소련이 승기를 잡은 우주 탐사의 분위기는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1964년에는 보스토크 계획에 이은 두 번째 우주 계획 보스워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보스워드 1호는 보스토크호를 개량해 만든 것이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우주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때문에 우주선 내부에는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좌석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발사 중단 시스템이 제거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주선이 오작동할 경우 탑승한 승무원들의 탈출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했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보스워드 1호기는 성공적으로 우주 최초 다인원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곧바로 보스워드 2호 미션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유형 타이틀을 노린 것이었죠. 보스워드 2호 역시 1호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주 최초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우주인 파벨 벨라예프와 알렉세이 레오노프를 태운 보스워드 2호가 쏘아 올려집니다. 그들이 우주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주 수월했습니다. 마침내 미션 지점에 도착한 보스워드 2호기와 두 조종사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주 밖에서 최초의 유영을 하기로 한 사람은 두 사람 중 알렉세이 레오노프였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본체에 붙어있는 좁은 통로 에어록을 통해서 나가야 했는데요. 진공 상태인 우주와 산소가 가득한 본체가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급격한 기압차가 발생해 두 조종사의 목숨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우선 에어록 내에 공기를 채운 후 캡슐의 해치를 열어 에어록으로 비행사가 이동하고 캡슐과 에어록이 연결된 부분을 닫은 뒤 에어록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에어록이 진공 상태가 되면 그때 우주로 나가 유영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다시 본체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역순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비행사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은 에어록의 크기였는데요. 에어록의 통로는 과하게 좁아 성인 남성 한 명이 팔을 몸통에 딱 붙이고 서면 꽉 찰 정도였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965년 3월 18일 8시 34분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오노프는 가자라는 짧은 말을 마치고서 해치를 열고 나갔으며 이는 우주 첫 유형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약 12분 9초 동안 우주를 유영했습니다. 약 4.8m의 밧줄에 연결된 채로 우주를 헤엄치면서 우주에 대해 그리고 지구에 대해 끝없는 찬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서서히 밖으로 나가자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도처에 별들이 빛났고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것은 바로 레오노프의 우주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의 우주복은 내부 압력으로 장갑 사이사이까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손가락을 구부려 사진을 찍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더 최악이었던 것은 이 상태로는 에어록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어록의 직경은 겨우 1.2m였습니다. 우주복이 팽창하지 않은 평범한 상태에도 조종사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그는 직감적으로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미지의 공포가 되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죠. 레오노프는 자신이 보스워드 선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전신에서 땀이 뿜어져 나와 체온이 2도 가까이 상승할 정도였는데요. 그는 곧장 에어록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부풀어 오른 우주복으로 인해 팔다리가 굽혀지지도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조작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20분이 넘게 에어록 입구에서 고전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미아가 되기 전에 말이죠. 결국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이자 유일한 생존 방법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우주복의 비상용 압력 밸브를 뒤틀어 내부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빼내 에어록으로 진입하는 것이었죠. 당시 우주복 안은 0.4기압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약 6000m 정도의 고산에서의 기압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이것을 순간적으로 낮추게 되면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압력 장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었으며 장소가 미지로 가득 찬 우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노프에게 더 이상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방법을 떠올리자마자 실행에 옮겼죠. 레오노프는 압력 밸브를 돌려 조금씩 내부 압력을 낮추었고 다행히 그가 걱정하던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부풀었던 우주복의 부피가 줄어들자마자 그는 에어록 안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부터 넣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몸을 돌려 머리부터 진입하는 것을 택하였죠. 하지만 외부 해치는 수동으로 여닫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발부터 들어가야 머리 위의 해치를 닫을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레오노프는 좁디좁은 에어록 안에서 몸을 다시 돌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죠. 땀은 터지듯 쏟아졌으며 숨은 점점 가빠왔습니다. 최초의 우주미아 신세를 면했더니 이번에는 최초로 에어록에 끼어 죽은 우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요. 온몸을 구부려 180도로 몸을 돌린 후 간신히 해치를 닫은 그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간신히 보스워드 호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로 환각이나 환시를 보고 격렬한 추위를 느끼기는 했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보스워드호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체 캡슐과 에어록을 잇는 해치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공기가 새는 상황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자동화 시스템까지 망가져 버렸던 것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보스워드 2호는 지구를 17바퀴 돌고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귀환하여 카자흐스탄의 평원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에도 엔진이 점화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수동으로 하강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보스워드 2호기는 수동으로 천천히 하강하며 대기권에 진입했고 다행히도 무사히 낙하산을 펼쳐 지상으로 낙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이 넓은 평원이 아닌 타이가 숲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착륙 지점에서 2000km나 벗어난 우랄 산맥 북부 산림지대에 착륙하게 됩니다. 낙하산은 나무 사이를 뚫고 내려오며 전부 찢어졌으며 보스워드의 선체는 엉망이 되었는데요. 난방 장치까지 고장나버려 두 조종사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죠. 1965년 3월 19일 9시 2분 우랄 산맥 북부에 착륙한 두 조종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더불어 해가 진 숲은 어둡다 못해 한 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들은 불을 피운 채 선체 바깥에서 구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굶주린 늑대들이었죠. 두 조종사는 자신들의 몸을 지킬 어떠한 무기도 없었기에 다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 물건도 없었는데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한 번으로 만족할 죽을 고비가 연달아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발사된 지 2일, 지구에 귀환한 지 1일 만인 3월 20일 새벽 1시경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엽수림이 깊게 우거져 있어 접근이 어려웠던 탓에 두 조종사들은 하룻밤을 더 우랄 산맥에 방치되었는데요. 그들이 구조되어 무사히 귀환한 것은 3월 21일 착륙한 지 2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이후 소련에서는 최초로 우주미아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사실, 두 우주 비행사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 우주선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 등은 숨긴 채로 소련이 최초로 우주 유형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소련에 만연했던 승리의 분위기는 아폴로 계획으로 인해 한풀 꺾이게 되었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오랜 경쟁은 종결을 맞이하였죠. 레오노프가 죽을 뻔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우주와 국가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우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국제 우주정거장 건설 중재를 맡기도 했죠. 레오노프는 주변의 우주 비행사 동료들로부터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으며 2019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역사적인 최초의 인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를 본 많은 대중들은 진정한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주는 광활하고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우주를 향해 도약했던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비밀을 조금씩이나마 풀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행히도 최초의 우주미아라는 타이틀은 현재까지도 탄생하지 않은 채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